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첫 번째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이어서 또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연이어서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고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 네, 처음 이 세상에 내놓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있는 어떤 미디어, 즉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스토리보드, 즉 스트럭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주었었죠. 재미있는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이나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서 우리 토론방에 많은 친구들이 공유를 해준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광고 영상도 많고 레퍼런스 이미지 모두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동영상을 찾다 보니까 주로 친구들이 어떤 이제 광고 영상을 주로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어떤 인포그래픽적인 영상을 찾은 친구들도 있지만, 네, 조금 더 우리가 어쨌든 저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랑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광고 영상보다는 어떤 스피커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공유했던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처럼 그런 영상, 프레젠테이션은 실제 영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드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좀 더 찾는 것이 우리 강의에 도움이 될 거고 오늘 사실 과제로 나가게 되는 스토리보드 분석 과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제 1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해서 스토리보드를 짜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아직 제출 안 한 학생들이나 이 영상을 먼저 보게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 광고 영상을 찾은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오늘 과제를 하시면서는 어떤 스피커가 나와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는, 동영상 강의가 아니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방법과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크게 오늘은 세 명의 유명한 스피커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스피커 세 명, 가이 가와사키, 낸시, 그리고 게이 레이노즈라는 세 사람을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스피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 사실 실무에서는 이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런 디자인 결과물이나 뭐 어떤 뭐 주제나 토픽을 가지고 그걸 잘 구성해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직업인데 그게 저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어쨌든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과 논리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있고 그걸 우리는 어떤 점을 캐치해서 반영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이 가와사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뭐 사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애플 전도사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걸 주도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짜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고 지금도 뭐 한 해에 50개가 넘는 키노트 스피치를 할 정도로 미국 실리콘밸리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홈페이지에도 바로 나와 있지만 애플, 나이키, 뭐 아우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유명한 우리가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는 분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10, 20, 30, 이 10, 20, 30 규칙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항상 지키고자 해요. 그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세 가지 룰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 10개의 슬라이드를 넘지 말고 무조건 20분 내에 끝내고 30포인트 폰트를 써라.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할 때 사람들이 지루해지지도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10, 20, 30
rules라는 거를 계속 자신의 뭐 책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10개의 슬라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물론 이분이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킥스타트업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저희 디자이너들이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랑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큰 구조상은 비슷한 흡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회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회사가 어디고 그 제목은 뭐고 그런 타이틀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problem과 opportunity라고 해서 어떤 현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 제품이든 뭐 서비스든 이런 게 나오게 되는 약간 발단이라고 해야 되나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점이나 또는 기회를 먼저 두 번째 장편에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프레젠테이션이 왜 가치 있는지 이거를 이 문제나 해결점, 그러니까 기회를 활용하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고, 근데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뭐 기반 기술이 뭐 특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시크릿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 뭐 사용성을 이렇게 개선을 했고 그런 식으로 도대체 언더라인 베이직이라는 거는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로 프레젠터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10개, 그러니까 1000가지의 말보다 한 개 이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듯이 되게 이런 중요한 컨셉을 설명할 때는 앞서 보여줬던 그런 광고 같은 그런 이미지 컴플링하는 콜라주가 됐던 일러스트가 됐던 사람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다이어그램이든 이미지든 해서 들어가서 그거 이제 설명을 하겠죠, 컨셉을.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안 넘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컨셉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 시장에 어디에 포지션 되는지, 즉 go to market plan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있는지 이 시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그걸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런 경쟁자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어널리서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또는 이런 제품의 디자인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팀으로 이런 운영 구석 인력으로 진행을 합니다. 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려면 어떤 펀딩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financial projections and key metrics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디자인이 만약에 이제 만약 킥스타터 그런 스타트업 컴퍼니라서 뭐 프로토타입 모델이 나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디자인 컨셉만 나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진행이 돼서 이미 뭐 투자자를 받은 뭐 극소수의 투자자 또는 처음에 디자이너와 뭐 이렇게 같이 하는 팀만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 사업의 구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10개의 슬라이드를 구성한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캐치업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앞서서 어떤 문제점이나 현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컨셉과 이러한 기술을 써서 또는 이러한 뭐 UX를 써서 그걸 개선해서 뭐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제품이든 뭐 앱, 어플이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그 앞단에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래서 더 잘 이러한 계획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어쨌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드릴 분은
이제 낸시 듀아르트라는 여성분인데 이 사람도 직업이 이제 거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 사람 컴퍼니의 홈페이지를 여러분도 방문을 해보면 어떤 어,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디벨롭 할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있다면 그 사람을 코칭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정말 절대 다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한 기업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코칭을 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 이 사람의 강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목이 발이 꼬이네. The Secret Structure of Great Talks라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사람의 테드 강연이니까 제가 이 링크는 또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제 수업 자료는 ETL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그 소스를 아실 수 있을 테니 꼭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강연의 주제는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큰 강연의 주제거든요. 모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돼, 라인이 있어야 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영화나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모두 다 스토리인 거죠. 서사 구조라는 거는 되게 오랜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크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데, 그러니까 what is and what could be, 또 what is, what could be 이런 식의 약간 맥락을 갖게 되잖아요. 스토리는 또는 기승전결 같이 잔잔하게 가다가 피치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 라인을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낸시가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중에 가장 핵심은 스타라는 모먼트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스타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은 항상 something they'll always remember.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자.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의 주제가 전달과 설득인 것처럼 사람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사실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하루에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이어지려면 또는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저도 지금 실무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합시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시다. 저희의 컨셉은,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문제점은 뭐였고, 컨셉은 이거고,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 디자인을 합시다라고 한마디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설득을 위해서는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먼트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크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네, 다시 왔어요. 이게 제가 줌을 활용해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끊기기도 하네요. 어쨌든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어떠한 아젠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때 기억해야 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인의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실 때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memorable dramatization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기억할 만한 뭐 드라마틱한 그런 걸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준 광고 영상들이 대부분 그런 거가 되겠죠.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한 어떤 모먼트를 만들어서 기억에 남게 하자. 그걸 위해서는 두 번째로 evocative visuals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로 담는 수많은
또는 아주 퀄리티 높은 다이어그램이 됐던, 계속 얘기하자 콜라주던, 일러스트레이션이던, 아니면 제품의 컨셉처럼 사진이 됐던,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 중요한 비주얼을 만드는 게 이 정보 전달과 설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낸시가 주장하는 건 이모티브 스토리텔링. 이게 아무리 뭐 설득을 위해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은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터칭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어떤 감동이 더 올 거고 그 설득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에. 그래서 항상 어떤 스토리텔링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프레젠터들이 또는 디자이너가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만든 프로젝트는 거의 잘 없잖아요. 내가 뭐 처음에 그런 스토리텔링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이런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든지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젠다고, 네 번째는 샤킹 스태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 통계치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소비자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인구 조사 아니면 그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정말 도시의 여러 가지 뭐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소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치는 많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통계치를 확보를 하자.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 객관적 지표를 활용을 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디자이너들은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티스틱한 그런 심미성을 다 기반에 둬야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 어쨌든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를 위해서는 어떤 객관성을 지닌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통계치를 활용을 해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repeatable sound bit라고 하는데, 뭐 그런 프레젠테이션 스킬 중에 뭐 계속 그런 어떤 중요한 모먼트에 사운드를 넣는 것도 당연히 있을 테고, 어쨌든 사람은 시각도 중요하지만 청각도 하나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요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은 그런 영상물이나 이런 거에도 다 엄청 많이 그런 사운드 비트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이사 낸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게리 레이놀즈라는, 이 사람도 역시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게이 레이놀즈나 뭐 낸시나 아까 처음에 봤던 가위 가와사키, 이 세 사람 다 모두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또한 키노트 프레젠테이고 세미나를 리드하고 또 책 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각자의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저자이시니까 책도 사서 읽어보고 하면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구성하는데 좋은 논리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뭐 시작을 할 때 또는 준비를 시작할 때 항상 끝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라는 거는 사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 다이어그램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이 이미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수많은 생각으로 뒤죽박죽 시작하다기보다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게 되었는지, 왜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청중은 누가 있을 예정인지, 당신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 그리고 왜 당위성,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청중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하시는 프레젠테이션, 내 스튜디오의 프레젠테이션, 예를 들어서 뭐 미드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예를 들어 청중은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뭐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또 만약 게스트 크리틱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청중이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티칭해 주신 교수님이다. 그러면 그 교수님은 어느 정도 이 발전 과정을 아시겠지만
만약 게스트 크리틱이 있다. 그러고 하면 그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생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는 어떤 논리나 또는 설명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중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청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프레젠테이션의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청중을 누가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청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목적이 뭐고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가 그들이 청중이 컨셉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더 이론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전문가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프레젠테이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볼륨으로 하느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단순히 되게 작은 회의실에서 관계자들 10명이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뭐 100명 앞에서 내가 강연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홀이나 이런 거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게 keep it simple. 그래서 가장 메시지에서 요점이 무엇인가 되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요점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당신이 만약 청중이라면 만약 그 청중이 세 가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사실 디자이너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많이 고민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 공간을 디자인했어요. 아니면 이 어플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 광고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려면 심플하게 가는 게 중요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걸 되뇌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들을 이게 시간과 효율 또는 그 프레젠테이션 퀄리티와도 관련이 있어요. 모든 10가지를 다 좋게 보여주는 것보다 3가지를 좋게 보여주는 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컴펠링 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좋은 인포그래픽과 좋은 다이어그램과 좋은 렌더링 이미지와 좋은 제품 사진을 보여주는 게 10가지의 지지부진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트럭처를 먼저 짜고 거기서 포인트 3개, 뭐 그렇게 줄이는 연습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건데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줄이려면은 outlining your content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구성과 구조를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앞서 요점 3가지를 썼다면 그거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 구성하고 그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학생 때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PPT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 뭐 그게 키노트가 됐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가 됐던 아니면은 인디자인이 됐던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던 그렇게 실제 작업을 하기 전에 손으로 저는 항상 스토리보드를 스케치해보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이건 여기에 뭐 인트로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여기에 이런 영상이 들어가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뭘 설명할 거야. 내 그 스토리보드를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오늘 과제이기도 해요. 이따가 그건 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스토리보드를 짜면서 그 컨텐츠의 표현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 밑에 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설명할 땐 다이어그램이 좋겠다. 이런 충격적인 통계 결과가 있는데 이거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줘야겠다. 또는 아니 난 처음에 컨셉을 얘기할 때 정말 현상을 잘 보여주는 뭔가 문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을 쓸래. 또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 사진에다가 더 콜라주를 해서 사람들에게 컴펠링 하고 싶어. 아니 나는 일러스트를 그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프레젠테이션 구성에 맞춰서 각각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컨텐츠로 구성을 하고 있을 때 그 구조는 되게 클리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그 클리어한 구조라는 건 논리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런 컨텐츠들의 조합은 알겠는데 이게 논리적일까? 이게 말이 되나? 한마디로. 분명한 생각을, 이거를 스토리보드 짜면서 자신의 어떤 논리나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토리보드 작업을 통해서 계속 프레젠테이션에 되게 분명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내 요점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야. 내 요점이 진짜 중요할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근데 설득시키려면 이게 누구에게 중요한 일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걸 함으로써 뭐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나? 아니면 뭐 저소득층이 더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나? 아니면 뭐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뭐 아이들에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어른들에게 좋은 건가? 국내에 국한된 프레젠테이션인가? 아니면 뭐 왜 소외계층을 위한 일인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정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묻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스토리 텔링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청중이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토리는 청중이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좋고 짧고 흥미로운 이야기나 예시로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요점을 보여주어라 라는 거, 그런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분도 게이 레이놀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려면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프레젠테이션 논리적을 구성한 다음에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컴퓨터와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미리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어떤 제안서를 제출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항상 팀원들끼리 앞에서 제가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어보고 미리 예상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비를 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그 대비를 한다는 게 미리 그러한 뭔가 공격받을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컨텐츠로 미리 넣어서 뭐 이러한 단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거를 컨텐츠로 미리 넣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감을 위해서는 결국엔 연습을 많이 하고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방법과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좀 논리잖아요. 그때 계속 비슷한 얘기, 그 세 명 가이 가와사키나 낸시 조아르트나 게이 레이지노즈 이 유명한 세계적인 스피커들도 모두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짧게 요약하자면 일단 프레젠테이션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러니까 꼭지들, 가장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뭐 이거 머리에 박혀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뭐 이런 요점을 전달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구조 안에서 요점을 전달할 때 당연히 제가 말로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말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구조에 맞는 컨텐츠들, 인포그래픽이나 콜라주나 영상이나 사진이나 렌더링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퀄리티 있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칭하려면 어쨌든 개인적인 스토리건 아니면 어디서 차용해온 스토리건 이런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뭐 스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어쨌든 본인의 작품이 됐던 아니면 어떤 본인의 주장이 무형의 주장이 됐던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를 마음에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